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내세우는 정책이 하나는 제일 재밌는 정책이 이제 클린 인디아. 예, 1억 개의 화장실을 두겠다. 그 다음에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 1억 개의 이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 클린 인디아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클린 인디아. 그렇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클린은 길거리가 클린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부패로부터 클린이에요. 아,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군요. 아, 그럼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하면은 강간이거든요, 인도는. 그렇죠. 예. 그 강간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면, 근데 모디는 단순하게 화장실이 문제 아니냐.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주면 될 거 아니냐. 화장실이 없어서 밭에 가서 용변 보다가 결국에 강간도 하는 거 아니냐. 그거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지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이 복장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광수 교수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글로벌 차원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제 모디 총리가 어떻게 총리가 되는 그 앞단계, 즉 구자라트 주에서 자리를 잡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모디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제 지내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인도 내부의 어떤 평가, 이런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구자라트 주에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성과도 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추진력 이런 걸 통해서 인도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면서 뭔가 믿고 맡길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는 데까지 성공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2014년에 인도 총리가 이제 됩니다.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국민회의죠. 인도 국민회의를 이제 선거에서 한 31% 정도 득표로 이제 승리를 압승을 인도는 그래서 한 31% 정도면 대단한. 85년도 라지브 간디가 선거해서 절대 다수당으로 연립이 안 된 그 이후로는 최초입니다. 그 당시가. 그 이후로는 전부 뭐 NDA, UPA 전부 다 연정으로만 했거든요. 절대 다수가 안 나왔는데 모디가 라지브 간디 다음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2014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도 정치에서는 보기 드문 이제 단독으로 집권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생겼고, 지금까지 사실 이제 인도 총리에 계속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4년 이제 모디 총리를 둘러싼 이거 취임 그 시기에 인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어땠었나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갑자기 모디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이제 전에 카스트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가 전부 모디랑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모디 아니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희망을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EWS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법으로 소송을 걸고 해가지고 딱 모디가 수상을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됐으니까 시행을 하는 건데. 그조차도 대단히 모디의 추진력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뭐 획기적인 일이니까 2019년도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니푸르 우리 ST 이야기를 할 때 마니푸르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린치를 가해가지고 그냥 막 강간하고 죽이고 질질 끌고 가고 이제 뭐 이런 동영상이 막 퍼지고 막 그럴 때도 또 모디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마디 또 하죠. 또 한마디 하는데 사람들은 또 감동받고 또 그러거든요. 어떻게 인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왜 뭔 일이야 맨날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뭐 비일비재한 일인데 새삼스럽게 모디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마디 하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전쟁 우크라이나 또 모디 가가지고 또 다 싸게 또 받아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미국 가가지고요. 이번엔 정말 최고의 대접이었죠. 미국 가가지고 아주 뭐 미국 사람, 인도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까? 진짜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막 우리 대통령 막 환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미국에서 같은 급으로 대등한 급으로 했다. 근데 이제 막 질문도 하는데 당신이 뭐 불가촉 천민 한 사람이 또 자살을 해필 IIT 범베이 뭐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거기에 있는 SG가 자살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모디 갔을 때 또 뭐 여성 한 분을 마라슈트라에서
강간을 해서 죽였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중심에서 인도 사람들이 법제화를 하려고 카스트 차별 금지법 요걸 법제화를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냐 인도에서 법으로 그냥 막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것까지도 모디에게 부탁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국내외를 불구하고 막 모디 하면 아주 그냥 옛날에 도살자 이런 것은 뭐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사실 참 국제 정치라는 게 참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총리가 됐을 때 인도 총리가 미국에 입국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이제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정말 처칠급으로 이제 2차례 그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백악관 만찬에 또 비공식 만찬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이 정도로 대접받은 사람은 없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참 9년이라는 세월 2014년에 취임해서 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디는 끊임없이 인도 사람들의 그 뭔가 해줄 것 같고 해줬고 이런 거를 잘 충족시켜 왔다 이렇게 봐야겠군. 처음에 2014년도에 이제 그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인기가 좋은지는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그럼 몰랐죠. 저는 예측을 이제 못했는데 2019년도에는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디는 이걸 인도의 거의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지만 특히 모디는 이걸 알아야 돼요. 포트폴리오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모디의 축은. 하나는 만디르예요. 그러니까 사원, 힌두교 정치예요. 하나는 비카스라고 하는 건데 경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히면 이걸 씁니다. 뭔가 경기가 안 좋으면 힌두교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요 2개 동시에는 항상 힌두교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만 조직을 해요. 항상 힌두 라슈드라라고 그 인도 국가를 이제 조직을 이제 하는데 항상 조직을 계속 힌두 국가로 조직을 다져 놓은 상태에서 경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게 안 된다. GDP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따답시 이게 만디르 사건이 또 터져요. 그래서 누가 죽이고 학살하고 또 이제 작은 규모지만 그럼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느닷없이 뭐 따지마를 폭파해야 된다. 이런 또 미친놈들도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황당한 일들이 생기죠. 그냥 그게 다 자기 당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다. 자가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마도 저 이슬람 하면서 이제 이슬람 건축물이 원래 저게 힌두교 사원에 따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쪽을 또 분위기를 또 만들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제 갑니다. 뭐 경제 발전은 뭐냐? 철저하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예요. 완전한 신자유주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 많이 가지게 하고 경제 발전시키고 성장 일변도로 하고 분배 안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교묘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죠. 사실 이제 모디 수상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을 쭉 보면 뭐 잘 된 거, 잘 안 된 것도 막 섞여 있어요. 이를테면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를 되게 강조를 해서 주 정부가 국가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주가 갖고 있던 권한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표준적인 것들을 강요를 해가지고 다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맞추는 이런 작업도 하고. 오랫동안 있던 뭐 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폐지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자유주의, 이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화를 했는데 사실 실책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 고액권을 이제 뇌물로 자꾸 쓰니까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게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러면 금방 그거 실패하면 또 어디서 사원에서 또 난리가 나요. 또 이제 그 농업 정책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거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졌는데 이거를 작년인가요? 2020년인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시장이 맡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막 뉴델리에 와서 데모하고 데모를 뭐 큰 데모 1년도 넘게 막 해서 결국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그냥 인기는 또 유지되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내세우는 정책 양쪽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는 이제 제일 재밌는 정책이 이제 클린 인디아. 1억 개의 화장실을 두겠다. 그 다음에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 1억 개의 이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 보세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디르하고 비카스하고 하나는 힌두 근본주의고
하나는 경제 개발이고 이거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클린 인디아고 하나. 클린 인디아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클린 인디아. 그렇습니까? 클린.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린은 예. 길거리가 클린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네네. 더럽잖아요. 인도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예. 부패로부터 클린이에요. 아,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군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그 전에 깨지리왈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 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인도 델리의 주 정부를 신생 정당이 휩쓸어버린 적이 한 10여 년 됐는데 휩쓸어가지고 75% 의석을 차지해버린 당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네. 압도적인. 그러니까 신생 정당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온 게 클린 인디아예요. 그러니까 당의 상징이 빗자루예요. 빗자루. 그래서 빗자루 쓸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디는 그러니까 BJP는 항상 남이 잘한 것을 따내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빗자루로 쓰는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도 깨끗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 하면은 강간이거든요. 인도는. 그렇죠. 강간할 때는 강간이 벌어질 때는 또 주로 그 강간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면 학자들은 말이 많잖아요. 저부터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모디는 그런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장실이 문제 아니냐.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주면 될 거 아니냐. 화장실이 없어서 밭에 가서 용변 보다가 결국에 강간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지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제가 인도 시골에 몇 번 그 뒤로 가봤는데 거기다가 모디가 지어주는 화장실이라고 붙여놔가지고 꽃 걸고 막 해놓고 장식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모디가 지어준 화장실이라는 게 그러면 인기가 치솟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을 긁어주는 뭔가 국가 차원에서 챙겨준다라는 그러면서 진짜로 모디는 부패 청산은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BJP는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힌두 국가주의를 내세우지만 네루가 했던 국가자본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허가 통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인허가 통치를 인허가가 이제 물론 만모한 싱부터 옛날부터 없어지고 있었지만 모디는 그걸 BJP는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원래 인도란 나라는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적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 지은 사람이 너무 강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패도 컸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그것을 모디는 신자유주의로 바꾸면서 그 권한을 다 뺏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 척결을 해도 이거 모디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을 해서 여성들이 인도 가보면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보통 화장실을 간다면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 미안해서 못 가요. 아내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밖에다 못 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 근처 가가지고 옆에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델리에서 잔바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발 벗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성 화장실을 지어서 여성 강간 사건 많이 통계가 납니까? 그렇게 프로파간다 하는 거죠. 그렇죠. 부패 척결됐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미지 거기다가 한 번씩 파키스탄 때려주죠. 네. 그러다가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를 이제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이 와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해외 업체들이 참 사람 생각과는 똑같더라고. 어디다 하느냐 했더니 모디 고향에다가 이제 공장을 탁 지어가지고 막 3억 불, 5억 불씩 투자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야 똑같구나 정치는 싶은데 아직까지 성과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모디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인도라는 이 시장, 거대한 시장, 너희들이 버릴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와서 장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야, 이러면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인구가 1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도시화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구, 70%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직업 교육을 받고 해야 일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디의 그건 말이고. 근데 인도는 고급 인력은 많죠. 맞습니다. 근데 비숙련 이런 것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뭐 직업학교 같은 것도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기회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럼요. 실업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높여서 제조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땡긴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비숙련 노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슨 자기 프로페셔널을 갖는 그 어떤 테크놀로지 스킬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데다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속도로란 게 없는 나라였잖아요. 인도에. 인도 어떻게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건 뭐 닭도 지나가고 개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뭐 델리에서 아그라 가는데 1시간 반이면 갈 것을 5시간씩 걸렸으니까요. 혼돈의 도가니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게 인도인지 교수님이 아시던 인도랑은 이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인도가 왜 이러냐. 그러기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제 이렇게 된 게. 그래도 아직도 전기 끊기는 게 대부분이죠. 도시에서도 아직도 끊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저 항만 뭐 물류 적체 심하죠. 책을 붙이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류 적체 항만 그 시설이 안 돼 있죠. 도로 안 돼 있죠. 도로가 이렇게 안 닦여 있으니까 공장을 고향에다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서 요쪽 한국까지 이제 가는데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인더스트리얼 코리도라고 하는 산업 회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5군데인가 해서 시작을 했던데. 네네.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고속도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깔았잖아요. 고속도로에 1km 반경, 1km 반경에 그걸 짓는 거예요. 공장들을. 네. 예.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닿게 하도록. 닿게 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뭘 이제 하는데 이렇게는커녕 성과는 그렇게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세계는 최근 들어서 참 이런 거 보면 정치인으로서 운이 좋다라는 게 어디 지금 이제 미국과 미국의 반서방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모양인데 양쪽 모두로부터 가장 강한 구애를 받는 게 이제 인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세상에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뭐 미국이 러시아에서 가스나 석유나 사오면 뭐 안 돼라고 이야기했지만 대놓고 버젓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사실 인도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우랄 석유를 제일 많이 사가고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사서 국민들한테 푸니까 인도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전력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전, 그다음에 석탄을 구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전이 되게 심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전기가 잘 공급된다. 그다음에 뭐 유류도 이제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뭐 대립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 끊임없이 또 뭐 잘 그럼요. 예. 그러지요. 뭐 미국 뭐 러시아 뭐 중국도 그런다지만 꼭 때만 되면 파키스탄하고 뭐 문제가 발생. 꼭 둘이 짜고 치는 것 같이. 예. 한바탕 서로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뭐 예. 학자들 말대로 뭐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인지는 어제 모르겠는데 그 밖에서 한 번씩 공습하고 네. 또 불가촉 전민 또 죽이고 모디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교묘하게 참 절묘하게 사건들이 그 프론트 라인에서 이제 뭐 다 뭐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디가 이제 틈만 나면 지금 2013년도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소프트하게 이야기하면 힌두 라슈트라를 아주 연성 버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겐지스강을 거기다가 인격권을 부여를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힌두들은 겐지스강을 진짜로 인격체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 신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실질적인 물질로서의 겐지스강이 있는 동시에 영광으로서의 저건 우리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쥐를 봐도 그래요. 쥐. 94년도인가 언젠가요. 그 패스트 막 난리가 났을 때 네. 쥐를 쫓아내기만 하고 안 잡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쥐도 하나의 자기들 신격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현대 형태라고 현현된 형태다. 현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다 인격권 부여한다고 그랬죠. 겐지스강에다 인격권 부여한다고 그랬죠. 오늘 대법원에서 오바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나가리를 시켰는데 그런 것뿐이 아니고 뭐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인도 북부의 그 겐지스강의 기원 강것들이 야무나강의 기원 야무노들이 그다음에 깨드레나트 바드레나트는 힌두교 4대 성지가 있어요. 겐지스강 한쪽에 힌두교 전체 4대 성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돼 있고 히말라야 안에 또 작은 4대 성지가 있는데 거기라고 갔는데 벌써 한 3년 됐나요? 온통 도로 뚫으라고요. 그 이제 원수철에 갔는데 도로 뚫으라고 그 왜 그냥 찾아봤어요. 성지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도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막 와서 펑펑펑 울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겐지스강의 그 기원의 강곳들이에서 몸 한번 담궈보는 게 소원인데 아들이 들거대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 겐지스강에 몸 한번 담궈보는 거예요. 자동차 거기까지 가니까 강곳들이까지. 그러면 이제 부축해서 우리가 좀 감화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관광 수입도 늘어나죠. 힌두 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죠. 또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이라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모디가 좀 야멸차게 하는지. 아주 죽든 말든 봉쇄시켜. 그러면 봉쇄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인도가 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 복제약이라고. 복제약 탑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인도에서 막 그거 만들어가지고 또 폼 잰다고 또 아프리카로 또 다른 데로 보내죠. 보내고 폼 젤 거 다 재고 하면서 아프리카하고 외교 또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최근에 GDP가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양이 돼요. 지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뭐 별로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이전에 국민의 정부하고 비교해도 그게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대로 있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인기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클린턴이 옛날에 그 선거로 이야기했지만 idiot is economy라고 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저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의 정치화야. 경제의 정치화.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뭐 업적으로 치적으로 쌓느냐.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모디는 무지하게 잘한다. 어떻게 보면 성과는 냈고 잘 안 되는 것들은 주변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참 어떻게 보면 얄밉다 싶을 정도로. 지금 벌써 이제 집권한 지 이제 9년째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모디 이제 인도 같은 경우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사실 뭐 총선에서 계속 승리하면은 뭐 계속 집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10년 이상 더 집권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인도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모디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놈이 아미트 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2인자거든요. 2인자. 거의 찰스 왕세자 같은 이제 컨셉이군요. 아니, 그냥 내무부 장관이잖아요. 내무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요기 아디아나트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승려 그냥 기세자죠. 기세자. 힌두 기세자예요. 힌두 기세자인데 이제 불교로 치면 중인데 이제 여기 아디아나트라고 하는 게 UP 수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둘이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모디의 인기에 당해낼 수가 없어서 계속 모디는 수상을 하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것은 맞는데 인도 정치가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인도는 아직도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요. 65% 뭐 이런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스마트 시티 아무리 해서 벵갈루루가 무슨 뭐 싱가포르 같이 생겼고 두바이 같이 생기고 아무리 그 뭐 한다고 해도
지금 1000만 도시가 몇 개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려움도 있는 것인데 농촌이 개발이 안 되면 당장의 몬순 비만 완화도요. 그렇죠. 또 양파값 오르고 또 난리 식용유값 오르면 또 정권 넘어가요. 그러니까 농촌 경제 정책을 잘 쓰고 이게 돼야 되는데 모디 말대로 메이크 인 인디아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글쎄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최 박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길게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뭔가 또 이제 종교적으로 네, 또 뭐 파키스탄과 또 수사거린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또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무섭다는 거죠.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집결할 수 있는. 사실 모디 수상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이제 70 좀 넘은 상황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보여지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도라는 또 이 큰 나라지만 또 변화무쌍한 나라다 보니까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메이크 인 인디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제 그때 좀 잘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지만 모디 수상은 15억 인구의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 정치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는 성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느낌이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존재? 다 모디 총리랑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정말 자긍심이 느껴진다. 뭐 이런 그게 꼭 실속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2023년에 모디 총리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 인권 지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옛날보다 언론의 자유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no problem.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수상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다 실리주의, 요것만 챙기면 나만 잘 살면 오로지 끝.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도의 저 근본에 있는 본성 이거를 절묘하게 잘 활용하면서 가고 있다. 승승장구를 2023년까지는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종종 교수님과 한번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 나누고 사건이 나면 한 번씩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참 얄밉기도 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디라는 어떻게 보면 인도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인도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모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다시 새로운 주제로 이 교수님과 함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